네, 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상하게 주식시장이 오늘도 어제 저녁 새벽에도 그렇고 다른 데들은 다 시황이 좋은데 시장이 굉장히 좋고 미국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시황을 안 해드렸으니까 우선 먼저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 어저께 또 간신히 또 3000포인트 올라갔다가 또 2970포인트까지 또 밀어버리고 오늘도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또 뒤에 가서 밀어버리고 코스피는 아마 내일 정도 반등이 안 나오면 이 하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끌어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가 싶더니 또 밀고 반등 주는가 싶더니 또 밑으로 내려오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아직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강세고요. 100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 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온다면 또 하방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밑으로 좀 깊게 줬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집중해서 예의주시해서 그 대응 전략을 또 새로 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황을 보시면 뭐 코스피는 7포인트 올랐는데 이걸 보고 강보합이라고 하죠. 3000포인트를 또 못 올라갔어요. 코스닥은 3포인트가 내려가서 그래도 100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강보합이고 약보합이고 외국인하고 기관계는 조금 사줬고 개인이 좀 팔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금융투자랑 뭐 이런 데들이 사주면서 그나마 조금 버텼던 장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 개인이 팔고 기관이 조금 사주고 해서 뭐 거의 그래도 뭐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 빠졌죠. 그럼 이게 버티고 안 버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전부 다 파란불이고 전부 다 빠졌습니다. 보합도 없고 코스닥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 딱 세 종목 말고 종이 목재 일반 전기전자 말고 IT 부품 말고는 전부 다 파란불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만 왜 이런지 이게 또 이번 달 말에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그런 건지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건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 좀 1160까지 내려가서 조금 그 이제 좀 정리가 되나 싶었더니 다시 2000대를 돌파하러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답답하지만 다들 힘들 내시고요. 바로 종목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삼지전자 아쉽게도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전저점 안 깨고 뭐 전저점 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11,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지전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월봉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우상향 추세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돈 되시는 대로 그 총알 되시는 대로 좀 조금씩 담아서 계속적으로 그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LNF는 오늘 뭐 한 6% 7%대 갑자기 급등을 해줬죠. 뭐 다시 안 팔고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다시 올라가줘서 기분은 좋긴 한데 뭐 다시 매수 찬스를 주질 않고 올라가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여기 22만 원 부근에서 한 80%를 정리를 하고 지금 20%만 남겨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25만 원까지 우선 올라가는 거 확인 한번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는 그래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6,500원은 계속 지지해주고 있죠. 뭐 지지 뭐 그 밑으로 빠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상신 EDP도 조금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 그 14,000원을 안 주고 지금 조선주가 갑자기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우상향 추세고 지금 여기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니까 내일 정도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성화인텍도 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미트젠도 뭐 조정을 좀 주다가 이제 반등을 한번 줬죠. 뭐 미투제는 뭐 아직 뭐 수익 쪽이고 25,000원에 못 파신 분들도 기다려 보시면 25,000원 이상에서 파실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로라도 뭐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서 뭐 만원 이하에서 우리는 매수를 했으니까 요 만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냥 뭐좀 장 좋을 때 한번 돌려서 나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키즈 테마가 그렇게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좀 이렇게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조정 받고 올라가 준다면 뭐 전에 올라갔던 전저점은 뭐 그냥 쉽게 뚫고 12,000원은 뭐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뭐 그대로 거의 뭐 계속 기간 조정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한국캐피탈 910원 이하에서 구매하자고 매수해보자고 했는데, 뭐 910원 이하에 어제 장에 910원 이하로 많이 줬었다가 다시 끝에 그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견조하게 그 아주 살짝씩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은 금리 인상권 때문에 치고 가려는지 지금 뭐 거의 뭐 거래량도 많이 없는 상태고, 뭐 천천히 910원 이하로 좀 담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오늘 좀 그 오전에 좀 많이 띄워가지고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마지막에 또 밀어버렸네요. LS 일렉트릭도 결국 그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좀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자리는 이제 바닥 자리는 좀 잡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하방 이제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요 56,000원 부근까지는 55,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렉트릭은 충분히 매수 기회를 충분히 많이 주고 55,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담아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그 물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지만 그 지수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그래도 좀 한 번씩 주목 받을 때마다 전기 섹터가 한번 갈 때마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약간은 상향을 그릴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이 지수 자체가 강보합으로 끝나고 약보합으로 끝났다는 건 거의 대부분 모든 그 종목들이 다 파란불이었는데 빠졌다는 건 몇몇 그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거의 다 많이 올라가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소형주들은 많이 빠지고 대형주들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많이 빠지지 않게 내려오지 않게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모습을 좀 돌리는 모습이니까 뭐 현대차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도 뭐 이만큼 올라온 게 있으니까 또 밑으로 조정을 주겠죠. 예, 조정 줘서 43,000원대 또 찍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란지 한번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생각보다 골이 많이 깊어지네요. 아무리 물적 분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0원대 요 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많이 사두면 이제 천천히 사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솔루션은 물적 분할이 돼서 뭐 주가가 조금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태양광이나 뭐 이런 이 하나솔루션의 주력 사업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쪽 ESG 사업에 거의 많이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많이들 사지는 마시고요. 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추천드리고 나서 이틀 연속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뭐 추천을 늦게 드린 건지 또 이상하게 항상 추천드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많이 없는데 또 언제나처럼 똑같이 좀 내려왔다 가주겠죠. 좀 너무 급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GBP 510이라는 신약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위쪽으로 잡아줄지 아니면 쭉 빠질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거의 4,000원대였는데 지금 4,300원, 4,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실적들 다들 좋고 뭐 일들 잘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아니고 거의 너무 심할 정도로 올해 초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호황일 때 거의 모든 좋은 호재들을 다 땡겨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무슨 뭐 DDR5도 나왔다, 뭐 엑시노스도 이제는 잘 될 거다, 뭐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끔 순환매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며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참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도 내년 정도에는 또 분명히 또 괜찮은데 내년에도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한 내후년 뭐 몇 년치에 또 밸류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아직까지 섣불리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시장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반도체주는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내일 또 장 한번 확인을 해서 또 조금 괜찮을 만한 거 또 한두 가지 또 골라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